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S21 울트라를 투고 서비스로 빌려서 3일 동안 사용해본 결과 S21 울트라 구입 포기, 노트 10 플러스 존버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주의사항, 성능, 스로틀링 등의 이슈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폰을 카메라의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카메라와 제가 쓰는 기능들을 기준으로도 만족사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스로틀링으로 까기 시작하면 카메라로 조지는 것보다 훨씬 세게 깔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S21 울트라는 내 기준으로는 나가리구나. 역시나 노트 10 플러스로 폰은 존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버렸습니다. 20군을 완전히 패스해버린 저로서는 빨리 폰을 바꾸고 싶고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접목되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최신 폰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0군은 패스하고 21군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S21 울트라의 글로벌 언팩 행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군에서도 잔망경을 이용한 5배 광학줌을 이용한 것에는 놀랐지만 어설픈 하이브리드 줌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서 결국 디지털 줌과 광학줌을 합쳐서 이미지 센싱으로 만들어낸 어설픈 결과물을 보고 너무 실망하던 찰나에 이번 S21 울트라에서는 3배 광학줌, 10배 광학줌, 일반 광각 렌즈 그리고 초광각 렌즈까지 매우 다양한 네이티브 광학줌으로 진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TOF와 레이저 AF로 20군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초점 문제까지 해결한 듯 보였고 스냅드래곤 888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삼성 엑시노스 2100을 넣어서 이미지 센싱 처리에도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에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들이붓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카메라 하나만 보고 폰을 바꾸는 저는 그냥 역시나 노트 10 플러스로 존버 예정입니다. 왜 노트 10 플러스로 계속 존버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나중에 카메라 업데이트를 통해 수많은 버그 수정과 결국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 상황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존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광각 렌즈, 그러니까 기존 26mm의 화각의 기본 렌즈가 24mm의 화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렌즈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거의 24mm가 국민 화각인 것을 아실 겁니다. 항상 갤럭시 폰카들은 26mm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화각을 드디어 S21 울트라에서 24mm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거의 1인치에 근접한 1.33분의 1 크기의 센서를 사용한 건 20 울트라군에서부터 써왔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에 대한 표현이 훨씬 좋아졌고 빛도 훨씬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운 입자의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다만 F값, 즉 조리개 값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밝은 F1.8의 고정 조리개 값과 이미지 센서의 크기로 인해 커진 이미지 센서의 크기로 인해 주변 부가 흐려지는 문제를 마치 화질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본 폰카라고 설정되어 있는 24mm의 화각의 카메라는 이미지도 매우 퀄리티도 훌륭하고 많은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화각대라서 조리개 값 조정하지 못하는 것만 빼면 매우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무려 S21 울트라에서는 5000mAh 유튜브 영상을 무려 7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반 가까이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연속으로 이렇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오후 4시 36분에 100%로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 연속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놨는데요. 오후 7시엔 83%, 오후 9시 20분엔 65%, 마지막으로 밤 12시가 되었을 때는 44%로 배터리가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게임을 하거나 좀 더 AP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적당한 볼륨에 최대 밝기 화면에 전체 화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로딩을 해서 보는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21 울트라에서는 처음으로 S펜을 지원해줍니다.
그것도 예전 노트 10 플러스의 약간 느린 펜 반응 속도가 아닌 노트 20 울트라급의 매우 빠른 반응 속도의 S펜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바로 느껴집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태블릿 PC로 작업을 하던 저로서는 그 반응을 굳이 영상으로 찍어보지 않아도 정말 빠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애플의 애플 펜슬들보다 갤럭시 시리즈들의 S펜이 훨씬 상위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20Hz의 부드러운 화면에서조차 끊김이 없는 레이턴시는 정말 엄청난 필기감을 선사해 주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실망사항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망사항, 3배, 10배 광학줌의 이미지의 퀄리티가요, 수채화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사진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이미지 센싱을 합니다. 아마도 바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림이라고 해도 색상이 많이 결여된 느낌이 들죠? 이건 그림이라고 해도 안 될 정도로 마치 포토샵에 컷인 필터를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업데이트로 과연 잡아줄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라서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어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른 사진들도 찍어보았는데 어떤 때는 이미지 센싱을 하지 않아서 네이티브 그대로 찍힐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버그의 일종인데 이 버그, 후처리를 하지 않는 노이즈 입자가 그대로 남는 이 상태가 오히려 사진으로서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센싱하지 않는 옵션이라도 켜주었으면 어떨까 싶었네요. 그래도 3배의 광학줌의 이미지는 그나마 봐줄 만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렌즈의 크기나 이미지 센서의 크기 한계 때문에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외장으로 물리적 렌즈를 끼워서 따로 장착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광학줌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센서의 크기, 렌즈의 크기 때문에 이미지 후처리 여부를 떠나서 정말 조악한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이제는 많이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폰카에게 화질을 논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퀄리티가 좋아졌잖아요. 사실 초광각 렌즈나 일반 광각 렌즈는 일반 1인치 센서의 카메라와 비견해봐도 손색 없는 화질을 보여주곤 합니다. 소니의 RX100 시리즈들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마크7을 팔아버렸는데 그 이유도 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광량이 많은 곳에서의 화질도 줌 렌즈의 화질은 영 실망스럽더라고요. 3배, 10배의 숫자도 좋지만 기본적인 화질과 이미지 센서 후처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언젠가 이 부분 역시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다 커져서 초광각, 1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센서들을 1인치 크기에 가깝게 쓸 수도 있을 날이 올 거라 봅니다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줌 렌즈는 유니콘처럼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쓰든지 안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실망사항, 동영상 촬영 중에 3배 줌의 버그.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요, 초광각, 광각, 3배 줌, 10배 줌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배율 간의 이동, 기본적인 광학 줌인 1배에서 3배, 10배율이 아닌 2배, 4배, 5, 6, 7, 8, 9배의 광학 줌이 아닌 중간 배율일 때는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디지털 줌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1배에서 3배까지 갈 때의 중간 값들은 디지털 줌으로 대체해서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요. 3배의 광학 줌 배율이 딱 맞춰지면 딱 광학 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어떤 때는 버그로 디지털 줌으로 계속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악한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3배 줌에서 광학 줌으로 딱 맞춰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그럴 때는 또 상당히 또렷한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아마도 카메라 앱의 버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마 금방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렇게 물고 뜯을 거리를 하나 남겨주면 여지없이 물고 뜯기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버그는 상당히 자주 출몰하고 한번 출몰하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치명적인 버그입니다. 세 번째 실망사항, 화면 크기와 무게. 노트 10 플러스보다는 약간 좁고요, 약간 긴 이상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엣지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꽤 어렵지만 S펜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엣지라니 참 애매합니다. S펜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플래시여야 되지 않니? 노트 10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서 빨리 디스플레이가 전부 플랫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무겁습니다. 227g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다가 무게중심이 카메라가 있는 무거운 부분이 위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폰을 파지하고 있으면 마치 위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의 무게였습니다. 예전에 노트 9이 정말 무거웠었는데 그게 200g을 간 넘긴 무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S21 울트라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227g이라 저로서는 좀 많이 무거운 무게이기는 합니다. 특히 추리닝이 있고 호주머니에 넣어두면 저절로 흘러내리듯
또 무게는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200g이 넘지 않는 S21 플러스 버전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S 시리즈는 라운드형의 화면을, 노트 시리즈는 직사각형의 느낌으로 떨어지는 화면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하나 노트 시리즈들의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화면이 저는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흘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저는 도저히 구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년 후쯤에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14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으로 구입할 것 같지는 않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기술했던 내용들이 제가 S21 울트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밀이었습니다.